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휴가 중인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대신해서 오늘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종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내일 케네스 배시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30일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시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첫 사례입니다. 한동안 악화되어온 미북 관계 개선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킹 특사가 30일 북한을 거쳐 3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킹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케네스 배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특별 사면을 하면 배 씨와 함께 31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배 씨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 하에 킹 특사의 방북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킹 특사가 지난 2010년 11월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에리 전 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2011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11월 3일이죠. 함경북도 나진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배 씨는 올해 4월 말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 내 특별교화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왔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이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속에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나가는데 분위기 조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6일에는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방북을 했죠. 이번에는 킹 목사까지 방북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이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킹 특사가 북핵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중국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시작한 시점에서 북미 간에도 이렇게 접촉이 이뤄진 것이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은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가 대화로 방향을 틀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국면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킹 특사의 방북을 육자회담 재개 드라이브를 거는 한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화 공세를 펴는 북한이 우 대표와 킹 특사를 통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북미 고위급 대화를 미 측에 공개적으로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중국 인사의 방북 계기에 북한이 내놓을 메시지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을 넘어서 미중 인사의 방북이 북핵 관련 상황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북핵 대화 재개와 관련해 이른바 229 합의 플러스 알파라는 강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는 양자, 다자 간 비핵화가 성사되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육자회담 조기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미국 등 다른 회담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의 핵보유를 명문화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핵보유를 전제로 해서 군축 대화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런 태도를 금방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킹 특사의 방북도 북미 대화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미 국무부도 28일 케네스 배시 석방과 북핵을 둘러싼 북미 대화 또는 육자회담의 재개를 서로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배시 석방은 인도적인 문제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이행이 전제돼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오늘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의뢰 명단을 교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남북은 지난 23일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오늘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행사확인 의뢰서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교환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어제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이 내일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판문점에서 북한 연락관을 만나
서유와 명단 파일이 담긴 CD를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 보낼 생사 확인 요청 명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대략 250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적십사사는 지난 24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선정하고 그동안 1차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남북은 지난 23일 합의해서 생사 확인 의뢰서를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 대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사사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측으로부터 200명 정도의 명단을 넘겨받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금씩 진전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고도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올해 안에 정리할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에 원자력 발전을 이후에도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모트기 도시미스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오후 늦게 열린 조사회 기본정책분과 모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원전이 유리하다는 자료가 제시됐는데요. 미무라 아키오 분과 모임 회장은 향후 논의의 기본이 된다면서 원전의 호의적인 평가가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도 했습니다. 자료는 운전 정지에 따라 도쿄전력 등 9개 전력회사가 올해 화력발전 연료비를 2010년도보다 3조 8천억엔 우리 돈으로 43조 정도인데요. 더 지출해야 한다고 전망하는 등 생산, 소비 활동의 소비 비용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오염수 유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일본은 물론 주변국까지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라서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개발하겠다는 기조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데요. 원전 사고 위험을 비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본 정부에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자, 네. 자, 시리아 사태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영국과 미국이 시리아 공격 계획을 구체화하는 두 번째 통화를 했다고요? 네, 점입 가경입니다. 서방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시리아 문제를 협의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8일 BBC가 보도했는데요. 방송은 캐머런 총리가 미국이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시리아 개입 방안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을 주도하는 양국 정상이 2차 통화를 가진 것은 상황이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두 정상은 지난 24일 백악 간 국가안보회의 직후 1차 통화를 갖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하면서 시리아 대응에 긴밀히 공조할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2차 통화에서는 정부 국가안보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영국이 선호하는 군사 개입 방안과 관련한 의견은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머런 총리가 이날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는 유엔 조사단이 수집한 정보와 시리아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전날 휴가 일정을 단축하면서까지 또 직무를 제기해서 또 하원 소집을 결정하고 화학무기 사용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참상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빚어진 것이라면서 군사 개입은 합법적이고 균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영국 하원은 29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 제재 방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추진합니다. 한편 또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 군사 제재 결의안을 현지 시간으로 28일 제출했는데요. 서방 측이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제출을 추진한 것은 이 공격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또 러시아, 중국 간 입장 차이로 무산됐습니다.
시리아 사태 향방은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였습니다.